더운 날씨에 민감하고 약한 제게는 3월부터가 아이스크림의 계절입니다. 한여름에는 입에서 절대 아이스크림을 떼지 않죠. 저를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왔다는 아버지. 오, 아몬드 봉봉 있나요? 뭐 이것도 맛있긴 하죠.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왜 엄빠는 맨날 똑같은 아이스크림만 사오는 걸까요? 다른 것들이 입맛에 안 맞아서? 아니면 본능이 이끄는 대로 담아오는 걸까요? 궁금해서 만들어본 오늘의 교양 만두는 한국의 아이스크림 이야기입니다. 삼국 유사를 보면 신라 3대 왕인 유리왕 때 이미 한반도에서 얼음을 저장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동빙고와 서빙고 그리고 궁궐 내에 내빙고를 두어서 얼음을 저장했는데요. 동빙고에는 왕실 제사 때 쓰는 얼음을, 서빙고에는 평소 궁궐에서 사용하거나 대신들에게 선물로 줄 얼음을 저장했죠. 하지만 얼음을 채취하는 일은 보통 빡센 게 아니었습니다. 장빙군이라는 이름으로 징발된 백성들이 직접 하천에 얼음을 잘라내야 했는데요. 얼음이 단단하게 얼 때까지 강가에서 노숙하는 건 기본이고 벌빙 과정에서 동상에 걸리거나 심하면 얼어 죽는 사람까지 있었죠. 때문에 몇몇 대신들은 얼음이 백성들의 눈물이라면서 받기를 거부하기도 했답니다. 물론 아주 일부가 그랬겠죠. 연산군은 연회장 주변에 1000근이 넘는 얼음을 쌓아두고 더위를 식히거나 얼음으로 만든 쟁반에 포도를 올려놓고서 먹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역시 다방면으로 좀 과한 인간인 것 같죠. 시간대를 좀 점프해서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제빙 공장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곱게 갈린 얼음에 설탕과 우유, 소다수나 사이다 등을 넣고 팥을 올려 먹는 빙수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소파 방정환은 빙수 찐덕후로 유명했는데요. 잡지에는 이런 빙수 예찬글을 2차례나 실었다고 하죠. 빙수 대여섯 그릇 정도는 앉은 자리에서 쌉 가능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벌칙 수준 아닌가요? 우리가 아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기록은 1920년대 신문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 조선인은 아이스크림을 처음 맛보고 애인의 키스보다 달콤하다며 극찬을 했다죠. 그 사람 혹시 모쏠 아니었나요? 하지만 당시 아이스크림은 위생 문제가 심각했답니다. 때문에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했죠. 1932년 매일신보에는 경성호텔 손님 8명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구토와 인사불성에 빠졌다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검정 고무신에서는 양은 냄비를 훔쳐다가 몰래 아이스 깨끼랑 바꿔 먹는 기영이의 인성질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아이스 깨끼는 한국 전쟁이 끝난 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사카린이나 노란 설탕을 탄 물에 팥을 넣고 나무꼬챙이에 꽂아서 얼린 얼음덩어리였죠. 실제 당시에는 소년들이 네모난 통을 메고 소리를 치면서 길거리에서 아이스 깨끼를 파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때까지도 아이스크림은 사실 불량식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1962년 미국에서 아이스크림 기계를 수입해 공장제 생산을 시작하면서 아이스크림의 위생 문제도 점차 사라지게 됐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대량 생산 아이스크림인 삼강하드였습니다. 이후 1970년대 다양한 브랜드 아이스크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콘 아이스크림이자 최장수 아이스크림인 브라보콘과 누가바, 아만나, 서주 아이스주, 비비빅, 바밤바, 쌍쌍바, 투게더 등 현재까지도 많은 분들이 애정하는 장수 아이스크림들이 모두 이때 출시된 것들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아이스크림 판매 순위를 보면 1위가 메로나, 2위가 월드콘, 3위가 스크류바인데요. 흥미로운 건 탑10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 대부분이 출시한 지 20년이 넘은 제품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엄빠가 많이 사먹는다고 해도 놀라울 정도의 수치인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는 있지만 기존 스테디셀러의 벽을 뛰어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익숙한 맛을 선호하고 특히 입맛이라는 것은 매우 보수적이죠. 잠깐 다른 맛에 끌릴 수는 있지만 본인이 먹고 맛있었던 기억에 따라 아는 맛을 선택하는 것을 안전하게 여깁니다. 엄빠가 맨날 똑같은 아이스크림만 사오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조사들이 기존 스테디셀러의 제품명은 계속 쓰되 형태를 변형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는 건 역시 이런 이유에서겠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만남이라는 평가를 받는 콘과 아이스크림.
이 싱크빅 오지는 조합은 1904년 세인트루이스 만국박람회에서 유명해졌는데요. 파리만 날리는 통에 다른 노점을 기웃거리던 와플 가게 사장님 매 레이더에 한 아이스크림 가게가 들어옵니다. 당시에는 아이스크림을 그릇에 담아 먹었는데요. 유독 더웠던 날씨 탓에 아이스크림의 인기가 폭발했지만 그릇이 똑 떨어지는 바람에 아이스크림을 팔지 못하고 있었죠. 이때 와플 가게 사장님이 떠올린 아이디어가 바로 원뿔 모양의 와플이었습니다. 그렇게 더 빨리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팔 수 있게 됐고, 이후 정식 출시된 콘 아이스크림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죠. 쭈쭈바의 꼬다리, 수박바의 껍질, 더블 비앙코의 샤베트, 빙빙바의 연유 부분처럼 덤 같지만 유독 더 맛있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아이스크림 콘 아래쪽에 있는 이 초콜릿 역시 못 참습니다. 근데 이 초콜릿은 어쩌다 생기게 된 걸까요? 아이스크림 콘에서 과자는 바삭함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촉촉한 아이스크림과 맞닿으면 쉽게 눅눅해지겠죠. 이때 과자가 눅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브라보콘은 안쪽에다가 초콜릿으로 코팅을 했다는데요. 그러나 당시에는 분사되는 초콜릿의 입자가 고르지 못해서 콘의 아래쪽으로 초콜릿이 흘렀고, 이것이 굳어져서 덩어리가 된 것이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의 부족 때문에 만들어진 이 초콜릿에 사람들은 오히려 열광했고, 이후 다른 아이스크림 콘들도 일부러 밑부분에 초콜릿을 넣기 시작하면서 아이스크림 콘의 초콜릿이 국룰이 되어버렸다고 하죠. 여러분, 당연히 민트초코 좋아하시죠? 반민초파는 입맛 수련 좀 더 하시길 바랍니다. 민트도 맛있고 초코도 맛있는데 이 두 가지 맛을 결합할 생각을 했던 쩝쩝 박사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때는 1973년 영국에서는 앤 공주의 결혼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디저트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1등으로 당선된 디저트는 공주의 결혼식에 사용될 예정이었죠. 여기서 우승한 디저트가 바로 민트 로열이라는 이름으로 출품된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왠지 입맛에 맞는다 싶었는데 역시나 근본 로열 패밀리 출신의 뿌리 깊은 맛이었죠. 인 줄 알았지만 1939년 걸스카우트 쿠키가 이미 신 민트라는 민트 초코 쿠키를 팔기도 했고, 1945년 설립된 베스킨라빈스가 초기에 제공했던 맛 중에도 민트 초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민초 맛이 존재하긴 했지만 앤 공주의 결혼식을 계기로 널리 퍼진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는 민초를 무시하지 마라. 네, 여러분의 취향을 존중하는 교양 만두였습니다.